네, 감사합니다. 슬라이드 잘 보이십니까? 화면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탈리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오전일 텐데요. 이렇게 중요한 세션에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다니엘라 페쉐입니다. 튜린 폴리텍 대학교의 지금 포닥 연구원이고 런던 가스 경영대학원 초빙 강사입니다. 저는 또 경영학 전공자이네요. 그래서 우연히 제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여기에 또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발표에서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문화기관 내지는 교육기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특히나 지금과 같은 이런 긴급 사태 또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와 교육 분야야말로 이 코로나19에 큰 타격을 입은 분야입니다. 특히나 이 위기 중에 민관, 박물관 90% 이상이 문을 닫았죠. 그리고 10% 이상은 재개관이 불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을 보면 91%가 휴교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락다운, 이동 제한령 등으로 인하여서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탈리아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이 락다운으로 인하여서 3월과 5월 사이에 1,900만 명의 방문객이 이탈리아에 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약 7,800만 유로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시금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 문화 관련돼서는 우리의 활동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 디지털 기술이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일반 대중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온라인 그런 소통 방법들을 여러 기관들이 모색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런 물리적인 그런 공간에서 했던 그런 활동들을 어떤 가상의 투어라든지 등으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물관 같은 경우 또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소장품을 중심으로 두고 있었던 그런 기관이었는데요. 이런 물리적인 그런 공간을 벗어나서 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였죠. 학생들이 그곳에 있지 않는데 연결을 하여서 학습도 하고 또 교육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그만큼 더욱더 각광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교실 내 수업이라든지 또 실습이라든지 현장 방문이나 현장 연구 등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디지털 컨텐츠라든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이런 교육과 학습의 경험을 더욱더 풍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 새로운 방법들이 모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다양한 교수법들과 학습법들이 도래하였죠. 지식을 공유를 하고 또 교수 자료를 공유하고 또 지식을 교류하기 위해서 문화기관 간의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기관이 지식의 집결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들이 널리 공유가 되고 또 전파될 수 있도록 협업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문화기관과 교육기관 간의 어떤 조율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컨텐츠와 또 이것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이것의 보급을 위한 어떤 조율이 필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컨텐츠가 디지털화 되어 있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혁신적인 교수법들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구글 아츠 앤 컬처도 하나 예가 될 수가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로페르노라 같은 그런 디지털 플랫폼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폭을 넓힐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간의 제약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런 디지털 프론티어에서 다양한 것들을 또 실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문화기관들과 어떻게
협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이라든지 창의도시 네트워크 등 다양한 유네스코 파트너 기관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협업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튜린의 이집트 박물관,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는 방구 미술관의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 사례를 보면 유네스코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그런 스토리들을 연계를 하여서 같이 공유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세계유산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떤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업들이 결국에는 중단이 되었었죠. 이 이집트 박물관과 함께 실제로 현장에 또 답사를 가는 것에 많이 고무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더 이상 그렇게 되지 못함에 따라서 아마 많이 실망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쪽에 큐레이터와 함께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직접 공유를 하고 어떤 가상 투어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시간에 달하는 이런 투어를 결국에는 구성을 해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위층입니다. 이 박물관 전체를 다 내비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정 전시 공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인터랙티브 터치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가서 이런 미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을 컴퓨터 기술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그 미라의 그런 느낌이라든지 텍스처라든지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팬데믹 이 록다운 상황에서도 이런 다양한 정보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구 미술관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에서 2020년 동안 디지털 관련된 다양한 작업을 했습니다. 25년에 걸친 이 미술관의 대변혁의 한 프로젝트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아르레 침실입니다. 보통 전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옆에 몇 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전시를 그동안 즐겼을 텐데 여기에 보시면 더 많은 콘텐츠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담을 수가 있죠. 그 실제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또 하이퍼링크와 연관 콘텐츠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이퍼링크를 클릭을 하면 방구가 동생인 테오에게 어떤 편지를 보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관람을 했을 때는 보지 못하는 그런 편지가 워낙에 또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전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컨디션인데 이렇게 디지털화하여서 직접 이것을 확인하고 또 큐레이터의 그런 노트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했던 그런 25년의 그동안의 다양한 활동 사례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디지털 기술을 채택하는 것이 쉽다라는 점, 그런데 디지털 기술이 사실 그 외에도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을 이것을 다 연결해서 하기에는 또 어려운 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차적인 도입은 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잠재력을 널리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방구의 해바라기죠. 이 해바라기 관련돼서 미 조지아 대학 과학자들이 이런 돌연변이 관련된 사안들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클릭을 하면 더 자세한 상황을 설명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 해바라기에 대한 그 돌연변이 종이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있을 경우 여기에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또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떤 문화라는 그런 분야가 교육과 또 각기 여러 분야들과 연계를 하여서 이런 지식을 더욱더 풍부하게 할 수가 있었고 지난 25년 동안 반구 미술관은 이런 다양한 연결고리를 형성을 해왔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타깃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글 아트앤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이런 문화, 예술을 연결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술관, 박물관과 전 세계 각종 그런 문화 기관들과 연계가 된 2011년부터 시작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인데 1,400개가 넘는 그런 기관들이 함께한 그런 프로젝트로서 그 누구가 되건 간에 누릴 수 있는 어떤 무료의 관람,
경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 아트 앤 컬처 플랫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든 컬렉션들, 박물관들의 소장품들을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박물관 안으로도 들어가서 실제로 이 안을 거니는 그런 느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층도 달리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 아르레 침실의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술 작품을 클릭을 하면 여러분께서 이 아르레 침실을 다른 방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은 기갈 픽셀이라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유저는 실제로 페인팅을 하는 정말 구체적인 단위로까지 줌인을 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붓칠을 어떻게 했는지 10억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픽셀 방법을 이용을 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디지털 카메라보다 1000배 이상의 줌인이 가능한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을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살펴보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죠. 물론 항상 실물이 최고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수단들과 새로운 지식 보급에 이런 방편들이 마련이 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유화라든지 예술 작품을 뭐 인기도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어떤 테마별로 해서 분류해서 볼 수가 있겠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태그를 통해 다양한 그런 미술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미술 작품의 뭐 평온함에 대한 그런 컨셉을 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는 비슷한 그런 작품들을 또 검색해서 볼 수가 있죠. 또 구글은 여기에 AI과 머신러닝까지도 접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술과 함께 이런 더 새로운 상호작용의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과의 상호작용의 새로운 방법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도래하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오래된 그런 유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서기 23만 3천년 전에 어떤 유물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유물을 3D 공간에서 직접 고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리고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지 등의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여행을 하게끔 해주는 다양한 수단들인데요. 이것은 대형 박물관의 사례입니다. 대형 박물관과 구글의 협업하에 학생들은 전 세계 박물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유물이나 유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고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대별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또 미주 지역에서의 이런 아포칼립스에 대한 그 당시 상황들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여러 관련된 유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유럽의 비젠타인 시대에서의 그런 유물이 나와 있고, 이 유산이 어디에서부터 어떠한 식으로 도래했는지, 관련된 유물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대형 박물관들의 큐레이터들이 제공하는 그런 스토리들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실험의 사례인데요. 바로 과거 보존을 위해 미래를 어떻게 포용을 했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바간 왕조의 그런 사원을 어떠한 식으로 보존하고 이것을 미래에도 전승을 하고 있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그런 사원이죠. 이 바간 왕조가 있었던 그곳은 사실 지진이 막 빈발하게 발생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붕괴가 되기에 앞서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등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과 이 가상현실 VR이 어떻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파충류에 여기 화석이 나와 있습니다. 구글과 파트너십을 하여서 자연사박물관에서는 이렇게 레이저 스캔을 활용을 하여서 이 파충류가 실제로 살아 숨쉬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박물관을 물을 가득 채운 그런 느낌을 살려서 이 파충류가, 이 생물 종이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직접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두 개의 예술 작품 간의 연관성을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도 가능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과 수천 년이 됐던 그런 유물 간의 그런 연관성을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런 새로운 연관성을 규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연구 주제들이 또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셀카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저 보시면 제가 박사 논문 발표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제 머리만 보더라도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셀카 찍은 것과 어떤 예술 작품과 연결해서 일치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재밌었는데요. 며칠에 걸쳐서 3천만 개가 넘는 그런 셀카를 촬영을 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예술 작품과의 일치율을 확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에 내 사진도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사진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형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식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주로 유형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형문화유산 방면에서도 충분히 관련성이 있고 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형문화유산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을 하여서 교육에 여러 가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어떤 중국의 예술이라든지 공예품 등에 대해서 또 이런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면에서의 교육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상 잠시 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선과 또 공예품 등을 또 보존하는 데도 크게 일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선 두 분 교수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디지털이 아주 강력한 수단이지만 이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그런 교육, 또 새로운 그런 교수법과 학습법이 있을 텐데 전략적인 그런 사고와 또한 활동의 재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을 활용을 하여서 교수와 또한 학습의 그런 관계,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의 그런 관계, 그리고 각종 유산과 또 이것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자들의 관계를 또 새롭게 재구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전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을 구상을 하는 데는 이 네 가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학습의 경험이 디지털 수단으로 대체가 됨에 따라서 어떻게 경험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문화기관들이 다양한 협업을 하고 있고 다양한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컨텐츠가 디지털 되어 있는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이 있는지,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더 고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새로운 지표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학과 문화기관들이 어떤 신규 지표들을 개발을 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런 학생과 관람객들 간의 상호작용을 더욱더 증대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또 팬데믹의 상황에서 문화 발전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 간의 균형을 찾으면서 이런 보건 위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있는 어떤 성공의 공식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새로운 그런 교수 학습 경험이 또 인지적 감성적 차원에서
어떠한 심리를 발현시켰는지, 그리고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정성적인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온디맨드형의 어떤 교육 상품과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여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을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대형 박물관과도 함께 어떻게 하면 이런 학습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또 같이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과 물리적 자산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관람객들과 새로운 학생 니즈를 충족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 발표 제가 아마 시간이 조금 초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직접 물리적으로 이런 현실 세계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